치가 둘 다 쉬워서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해버렸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 199쪽. 자, 힘내자. 도시! 힘내자. 마지막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정읍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 시작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하고 정읍사 시작합시다. 중요한 작품이죠. 자, 먼저 국문학적 가치부터 정읍사 시작할게요. 국문학적 가치부터 먼저 설정을 합시다. 국어사에서 정읍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적어볼까? 국문학적 가치부터 적습니다. 자, 첫 번째, 유일한 백제의 노래입니다. 유일한 백제 노래 중에 이밖에 없습니다. 백제의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작품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백제의 작품입니다. 뭐 신라커는 많거든요. 고구려 것도 있고 뭐 솔직히 유리왕 이런 것도 알고 있잖아요. 백제 것 중에서는 정읍사가 유일무이합니다. 유일한 백제의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앞에 잠시만 보세요. 이거 공무도화가 생각납니까? 니마 물을 건너지 마세요. 그거 있었지? 그거 선생님이랑 공부했었을 때 이별의 정한을 계승한 거 연암 다니면 다 봤을 건데 그 옆에 한자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공무도화, 공경도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자, 구지가도 똑같습니다. 구지가도 보면 있잖아. 구화, 구화 이렇게 한자가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황조가도 황조가 펄펄하는 적개꼬리 암소소를 할 때 여기 보면 편편황조 한자가 옆에 있었을 건데 유일하게 없었던 하나가 바로 정읍사입니다. 없었으니까요. 왜? 고대 가요 중에 유일하게 적습니다. 국문으로 국문으로 기록된 고대 가요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고대 가요는 원시 부족 국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시대 초기까지 불렀던 약한 주술성을 띠고 있는 노래인데 고대 가요 수많은 고대 가요 싹 다 한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한 개 빼고 정읍사.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우리말로 적혀있으면 음보가 생기잖아요. 향과 음보 못 나누잖아요. 한자에 돼 있는데 어떻게 나눌 거예요? 음보가. 국문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플러스 음보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말 덩어리가 나눠진다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이제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아, 동그라미 쳐볼까요? 달아. 자, 달아. 자, 이 달도 높이 돋아가지고 밝게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의 똑같은 것처럼 윤선대 오우가처럼 밝음과 높음의 두 가지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밝음과 높음을 가지고 있고 자, 여기서는 소망의 직접 대상이고 쭉 적어볼까요? 자, 여기서 달은요. 소망을 직접 들어주는 직접 대상이에요. 소망의 직접 대상. 소망도 간접 대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준현아 그거 나한테 좀 줄래? 이러면 소망의 직접 대상이 준현인데 준현아 승우한테 내 말 좀 전해줄래? 그만 좀 쳐자라고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간접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원앙생가 이런 게 달이 소망의 간접 대상으로 쓰인 글입니다. 달님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저 좀 같이 데리고 가라고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요게 간접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소망의 직접 대상이죠. 그리고 천지신명 보호자입니다. 천지신명 절대자를 비유하고 천지신명이고 자, 내 남편을 보호해주는 보호자,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호자. 정읍사가 수능에 나온 적이 근 15년간 없죠.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얘도 또 이제 발목 잡을 가실이랑은 차원이 달라. 가실은 그냥 풀면 되잖아. 사실. 자, 계속 달아 높이 곰도다샤라고 돼 있고 높이는 높이고 곰은 강세전미사라고 그래서 약간 존나 핵 뭐 이런 뜻입니다. 개높이 이런 뜻이에요. 개높이 도다사 어기야 의미 없습니다. 염구입니다. 머리곰 비춰달라. 머리곰은 멀 플러스 이 플러스 곰이잖아요. 멀리 이런 뜻이에요. 곰은 강조니까 멀리 비춰주세요. 밝혀주세요라는 말은 지켜주세요라는 뜻이죠. 자, 다 하셨습니까? 번호 매겨볼까요? 그러면 이제 달아 그 앞에 문장 앞에 1번 해주세요. 문장 전체가 1번 문장입니다. 달아 그리고 음보 자릅니다. 달아 자르세요. 그리고 높이 도다샤 한꺼번입니다. 자,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달아 높이 돌아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기야 필요 없고요.
2번 머리곰 자르고 비춰오시라. 이렇게 해서 네 덩어리가 되네요. 어이? 한나 달아 높이도다 멀리 비추어달라. 오? 오! 두 문장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두 문장을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1번 와, 왜 이렇게 설정했을까요? 얘가 바로 시조의 초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얘가 시조의 초장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던 시조의 그 모습과 같은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흔한 시가 뭘까요? 오가도 했으니까 꽃은 어이에서 아니 더 쉬운 거 하자. 이 몸이 죽고 죽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맞죠? 그죠?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맞죠? 정말 똑같죠? 시조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그러면 중간에 분연을 시키는 후렴구를 패스하고, 뜻이 없으니까 후렴구 패스하고, 자, 3구로 들어갑니다. 아으다룬들이 저의 늘 신고, 저는 원래 없는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전자는 모두 전자이기 때문에 모든 아니면은 전주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안 나와 원래 잘. 나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런 형태를. 원래 잘 안 내요. 전 빼버립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은 주로 그냥 저제 너를 신고 이런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해석이 아직도 안 나와. 저는 모든 시장. 남편이 한 곳에만 가는 사람이 아니고 막 여러 시장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해서 모든 저제는 쉽죠. 저제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요거는 에란 뜻이잖아요. 저자 이 말은 시장에 이 뜻이에요. 저작거리.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삐딱하면 저작거리에 나가 보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 저자 시장에, 저제 시장에 너려 신고요, 갔구요, 가 있구요 이 뜻이에요. 갔구요, 가 있구요. 자, 그러면 그 앞에 누구가요? 저자의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있지요. 임은 행상입니다. 보부상처럼 물건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에요. 임께서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기 위해서 모든 시장에 가 계시고요. 이 뜻이에요. 자, 여기야 의미 없고 증대를 디디올시라. 중요해요. 증대 줄 거세요. 하살표 좀 빼세요. 22번 밑 빈칸 좀 많죠? 하살표 빼시고. 자, 진대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진 곳입니다. 진 곳입니다. 하지만 의미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외우자. 첫 번째는요. 위험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위험 요소입니다. 예? 위험 요소요? 어떤 거를 말하는 거겠죠? 도둑놈들, 도적들. 맞죠? 아니면은 지형적인 요소들, 지형. 산 같은 거 올 수 있잖아요.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호랑이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래 본다면 걱정을 많이 하겠네요. 걱정하겠지, 정서가. 두 번째는 위험 요소가 아닙니다. 유혹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유혹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님, 좀 저놈의 새끼 좀 현명하게 밝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혹의 대상이면은 그거겠죠? 자, 딴년. 영상 찍고 있구나. 다른 여인. 그죠? 다른 여인. 그래서, 유혹의 대상일 수 있죠. 10단년일 수도 있겠죠. 아니야, 이미 욕해가지고 끝났어, 이것도. 자, 다른 여인일 수 있죠. 아니면 이거 말고 또 어떤 거죠? 노름이나 도박이나 이런 걸 수도 있죠. 방탕한 무언가. 일단 방탕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여자일 뿐만이 아니고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 돈 때문에 하게 된 다른 방탕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이것을 두 가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걱정할 수 있는 위험 요소, 하나는 막 경계하는 유혹 요소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진 곳을 디디올 쉐라. 이거 원래 쉐라는 그거잖아요. 뭐뭐 할 쉐라. 자, 요거 뭐뭐 할까 걱정된다 이 뜻이죠. 뭐뭐 할까 걱정한다 혹은 염려한다 두렵다 뭐 이런 뜻입니다. 두렵다. 남편이 진 곳을 밟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두려워라. 디디오시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음보 나눠볼까요? 자, 저제
할 때 3번 저제 자르세요. 저제 전저제 자르고 내려 신고요. 어기야 전대를 4번입니다. 자, 전대를 자르세요. 디디올시라 이렇게 나뉩니다. 아, 재밌네요. 이러고서리 2번입니다. 문단 두 번째. 그러면 요것이 뭐다? 중장이죠. 내 눈에 확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시조 틀인데. 야가 시조를 만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19책 향가보다 야가 더 센데. 자, 이제 그러면 또 후렴구를 넘어가서 자, 이제 오늘 빨리 맞춘다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어느이다. 자, 어느 것, 어느 곳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느 것에단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이번에 수능 완성에서는 어느 것이라고 썼는데 상관없이 어느 곳, 어느 곳, 어느 것 상관없고 어느 것이든 어느 곳에든 놓고 오시라. 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담 없이 무사기환하라 이 말이야. 꼭 돈 벌고 와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이게 아니고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다 놔두고 오고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다 놔두고 오세요. 즉 부담 없이 무사기환하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자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사하게만 오세요. 무사기환하세요. 그래서 어기야 내 가는데 내 나왔어. 1번 요네 자 내 갈로 하시고 임 가는 곳입니다. 내 임 가는 곳이 더 물어질까봐 겁나요. 자 그게 1번이었고 2번 내 갈로 하시고 인생 내 인생 왜 내 남자가 죽으면 나는 과부가 되잖아. 첫 번째는 내 임, 두 번째는 진짜 나.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 나와 임을 동일시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래서 내 가는 데가 가는 길이 저물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저물까봐 걱정돼요. 점그릇이라 저물까봐 걱정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됐죠? 어느이다 5번입니다. 자르고 놓고 쉬라. 내 가는데 6번입니다. 점그릇이라. 자 그래서 다시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3번입니다. 좋았어. 마지막 종장. 오케이. 3단 구조. 자 공통점 잡아볼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볼 수 있죠? 공통점을요. 시조의 3장 형식. 3장이 3단 구조로 실현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구 형식. 갖췄죠? 6구 맞잖아요. 의무구조. 자, 요것도 6행에서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6행 찾았죠? 그 다음에 4음보 양식, 율격구조, 4음보의 율격까지도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조의 기원은 정읍사라고 보는 사람들의 굉장히 탄탄한 근거들입니다. 19체 향가의 3단 4사위 구조와 낙구의 감탄사에 버금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19체 향가도 4사위 구조거든요. 원앙생가, 안민가, 창기파랑가, 제막내가, 전수대위가 이런 것들. 자, 4사위 구조니까 3단 구조에 끝에 아으 있죠. 시도 중에서 마지막에 종장의 첫 구가 감탄사인 거 되게 많죠. 어디버? 그거 아니면 3단 구조. 아니야! 정읍사는 3가지나 있거든! 이렇게 밀고 나간다고. 펑!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읍사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